책 유난히 싫어하는 아이가 있죠. 책만 꺼내들면 하품하고 책상에 엎어지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고등 국어쌤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오늘은 책이 싫다고 도망가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히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제 딸이었어요. 저는 사실 책을 좋아해서 당연히 제 자식이라면은 책을 좋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책도 참 재미나게 읽어서 조카들부터 어린아이들은 제가 책을 읽어주면 무조건 좋아했는데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아이가 제 딸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미 조짐이 있었던 게 아주 어릴 때도 모두가 좋아해서 울던 아이도 울음을 딱 그친다는 그 뽀통령에게도 저희 딸은 관심이 없었어요. 스토리가 나오는 거는 무조건 싫어하고 뽀로로가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거랑 막 노래 부르는 것만 좋아하더라고요. 이야기가 나오면은 딴청을 부리고 춤추는 장면이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막 덩실덩실 쳐요. 얼마나 심란하던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은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걱정을 안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책을 어떻게 읽히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1. 책과 공부는 큰 상관이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책은 책이고 공부는 공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드리면 와다다다다 안 좋은 댓글이 막 달리는데 책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자꾸 책과 공부를 억지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명문대를 합격한 이과생들 중에 인상 깊게 읽은 책 한 권도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여기에는 저희 신랑도 포함이 됩니다. 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고요. 책은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책이죠.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는데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요 과목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하는 겁니다. 책 많이 읽으면 교과의 내용도 더 잘 이해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이과라 하더라도 사회 역사 교과서, 문과라 하더라도 과학과 관련된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대입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초등 4학년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등, 고등은 말할 것도 없죠. 2.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학년별 필독 리스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고 많이 읽는 것을 즐기는 아이라면 참고해서 읽히시는 거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책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강제로 책을 읽히고 필독 리스트를 강요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공룡책만 읽으면 어떻고, 소설책만 읽으면 어때요? 동화만 읽으면 어떻고, 쉬운 책만 보면 어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서 습관이에요. 책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서 습관은 딱 하나예요. 스스로 독서를 즐기게 하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스스로 독서를 즐기게 하고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책을 막 강요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분량을 강요해도 안 돼요. 책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림만 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책에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도 서점이나 도서관을 자주 가고요. 책 표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그냥 와도 좋습니다. 오는 길에는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도 하면서 책과 연결된 경험을 좋은 기억으로 심어주는 거죠. 책을 엄청 싫어하는 저희 딸,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책을 엄청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책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고 읽고 싶은 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좋아하는 책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을 읽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점점 즐기고 있어요. 이 정도의 변화만 이끌어내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3. 즐거운 독서 경험이 중요한 이유. 책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한 번이라도 해결했던 사람 아마 알 겁니다. 책의 진정한 가치를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선순환이 계속되죠. 문제 상황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책을 즐기게 되고요. 책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계속 성장을 하게 돼요. 바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책을 즐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책의 최고의 장점들 중 하나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점이죠. 멈춰있던 사고가 확장되기도 하고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간접 경험들과 정보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아서 균형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죠. 이런 독서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독서가 즐거워야 돼요. 억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고요. 오래 지속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즐거운 독서의 경험을 심어주는 것은 언제고 본인이 필요로 할 때 빛을 발하는 선물이 되죠. 권장도서 100권을 억지로 읽히는 것보다 이 즐거운 경험 하나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4. 편독 걱정 마세요. 공룡책만 읽는 조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이 녀석은 공룡에 대한 책에 대해서는 흥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근의 관심사는 곤충으로 넘어갔죠. 다양하고 균형 있는 독서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특정 관심사가 있을 때는 그 관심사에 대해서 뽕 뽑기 하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기도 해요. 이렇게 어떤 한 분야에 통달을 하게 되면 문장과 글에 대한 이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배경 지식도 해당 학년을 훌쩍 뛰어넘게 돼요. 이렇게 쌓인 배경 지식은 스스로의 관심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쌓인 것이기 때문에 오래 남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쉬워지는 것은 덤으로 얻어지는 수학이죠. 이런 상황에서 편독을 하게 되는 걸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반가워할 일입니다. 5. 학습 만화는 읽어도 될까? 학습 만화 읽어도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읽어도 됩니다. 좋은 학습 만화는요, 배경 지식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죠. 학습 만화만이 아니라 만화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문장을 읽거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 충분히 향상될 수 있어요. 물론 내용이 막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없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저희 친오빠도 어렸을 때 막 만화를 무지하게 읽었어요. 너무 만화를 읽어가지고 매일 혼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만화를 좋아하고 즐겨봅니다. 만화를 즐겨본다고 해서 책에 흥미를 읽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책은 책대로 즐겨보고 만화는 만화대로 즐겨봅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 가면 방 한쪽이 만화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만화는 소장까지 해서 외울 때까지 볼 정도로 좋아해요. 만화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언급을 했듯이 무협소설도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소장하고 있는 소설도 꽤 됩니다. 그리고 과학책, 역사책, 심리학책, 경제책 등 다양한 분야 책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시리즈 50선 같은 책들도 학습만 하지만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책 광고 아니고요. 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저 고마울 뿐이죠. 정리해보면요. 독서는 특히 초등학교 시절의 독서는 즐거운 경험을 쌓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종류의 책을 읽을 건지, 한 개의 책만 계속 읽어도 되는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쉽거나 어려운 내용을 읽는 것은 아닌지 등등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워낙에 이것도 걱정하지 말고 저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도 말을 해서 보시는 분들 마음 편하게 하려고 뭐 거짓말한다 이런 내용도 봤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불필요한 장걱정과 두려움은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복잡하게 꼬고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요,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자랄 수 있고요. 부모님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편안해야 좋은 교육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걱정은 욕심에 의한 것이고 어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죠. 욕심보다는 행복을 택하고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면 두려움도 걱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에서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이라도 모두 알게 되시면 자꾸자꾸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더 편하고 즐겁게 매일을 보내실 수 있는 가정이 많아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